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김영숙은 작은 정원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새 자식이 번갈아가며 모셔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점심 드세요. 막내 아들 민철이 부르는 소리에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35의 민철은 아직 총각이었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일만큼은 형들보다 정성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정성 뒤에 숨어 있는 부담감까지는 숨길 수 없었죠. 금방 들어갈게. 영숙은 마지막 고추 하나를 따며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정원은 남편과 함께 가꾸기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 이제는 혼자서 돌봐야 하는 공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정원에서 바라본 집의 모습은 여전히 정겨웠어요. 80년대에 지어진 이 작은 주택은 낡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대문 앞 감나무는 해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주었고 툇마루에서는 아직도 손자들이 뛰어놀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추억들도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민철은 계속해서 영숙의 눈치를 봤어요. 어머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혹시 침대가 딱딱한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아들을 보며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의 정성은 고맙지만 그 정성이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했잖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영숙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모시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랑이 아닌 책임감으로 하는 효도가 얼마나 공허한지 영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민철이 자신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큰딸 혜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는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40이 된 혜진은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생각에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떠돌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혜진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엄마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구나. 영숙의 솔직한 말에 혜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도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의 눈빛에서 영숙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무렵 둘째 아들 민우가 아내와 함께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민우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영숙은 아들의 얼굴에서 깊은 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며느리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 보였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영숙의 예리한 눈에는 모든 것이 거칠애로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고 있었거든요. 요즘 날씨가 좋네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고요. 같은 무난한 이야기만 오갔어요.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가족의 모습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렸네요. 다들 고생이 많구나. 영숙이 조용히 말하자 자식들은 일제히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대답들마저 왠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연습된 대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 이 가족이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자
자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영숙은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80년대부터 살아온 이 오래된 집은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요즘엔 그 추억들마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거리감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영숙은 혜진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14층에 위치한 혜진의 집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건물들 사이로는 하늘 한 조각만 보였고 그마저도 회색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을 쓰세요. 침대도 새로 샀어요. 혜진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방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방 안의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새 것이어서 마치 호텔 방 같았거든요. 살아온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은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고 손자들도 학원에 바빠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영숙은 자꾸만 옛날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심심함을 달래려고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작은 서랍장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이가 쓰던 건가?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본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수첩의 겉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어요. 영숙은 그 수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거든요. 언제 여기에 있게 된 걸까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손 떨리는 마음으로 수첩을 열어본 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자신의 손글씨로 우리 가족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의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모두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혜진이가 처음 걸음마했던 날 마이너스 1985년 3월 15일 민우가 감기 걸렸을 때 밤새 간병했던 민철이가 그림 그려준 날 마이너스 너무 예뻤다. 이런 따뜻한 기록들 사이사이에는 자식들에 대한 영숙의 속마음도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혜진이의 결혼 준비 마이너스 1998년 봄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당시에 복잡했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혜진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던 모습, 그리고 영숙이 몰래 부족한 돈을 채워준 이야기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영숙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혜진은 결혼 준비금이 부족해서 몰래 영숙의 적금을 해약했다고 털어놓으며 울었었거든요. 하지만 영숙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딸이 미안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수첩 한쪽에는 민우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민우의 첫 싸움 마이너스 2010년 여름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민우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가족들에게 숨기려고 애썼지만 어머니인 영숙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철이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 막내에 대한 고민도 수첩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민철이가 자신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모든 순간들이 수첩에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수첩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자신만의 비밀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머니인 자신은
언제나 그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 넘어가 주었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의 기록도 있었어요. 자식들이 돌아가며 모셔주겠다고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외로움 뿐이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 적혀 있는 글을 보며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수첩을 덮고 원래 자리에 넣어둔 후 아무렇지 않은 척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 수첩으로 뭔가 해야겠다고 말이죠. 혜진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영숙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영숙은 수첩을 발견한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냈지. 너는 일이 많이 힘들었니? 영숙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자 혜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 뒤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방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옛날에 일기 같은 거 써놓은 수첩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니? 그 순간 혜진의 젓가락이 떨렸어요. 국물이 조금 흘렀지만 혜진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수첩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찾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영숙은 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혜진이 그 수첩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요. 아마도 예전에 몰래 읽어봤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어. 영숙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혜진은 계속해서 뒤척였어요. 영숙은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로 딸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우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평소보다 일찍 온 민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이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남매는 거실에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정말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분명히 수첩을 찾고 계셨어. 혹시 너 뭔가 아는 거 있니? 혜진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설마 어머니가 그때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건 아니겠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에 그 수첩에 우리 일들이 다 적혀 있다면. 혜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우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누나, 저 요즘 사업이 정말 어려워요. 혹시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하죠? 민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만 그런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결혼 자금 일로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 혜진도 힘든 표정이었어요. 영숙은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가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니?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급히 주제를 바꿨어요. 아, 그냥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민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막내 민철도 연락 없이 찾아왔어요. 형, 누나도 와 있네요. 무슨 일이에요? 민철은 형과 누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갑자기 모이는 일이 없었거든요. 민철아, 너도 앉아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인 김에 이야기나 하자. 영숙이 말하자 세 자식은 모두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어머니, 혹시 무슨 말씀이 있으신가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너희들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구나. 엄마한테 못할 말이라도 있니? 그 말에 세 자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진은 손을 떨었고 민우는 식은땀을 흘렸으며 민철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영숙은 자식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이 가족이 서로에게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숨기는 거 없어요. 혜진이 급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영숙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수첩의 존재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다시 한번 수첩을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수첩에는 정말 무서운 비밀들이 적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식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영숙은 천천히 수첩의 페이지를 넘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첩 속의 기록들을 다시 보니 자식들 각자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수첩으로 자식들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묻어두기에는 가족 간의 거리감이 너무 커져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영숙이 수첩을 언급한 이후로 세 자식들은 서로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책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영숙의 눈에는 모두 보였습니다. 누나, 정말 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민우가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도 그런 느낌이야. 요즘 어머니가 우리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 혜진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철은 더욱 어머니를 챙기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런 과도한 관심마저 영숙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영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어색한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혜진이 출근한 후 영숙은 수첩을 꺼내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혜진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탁자 위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거 내가 숨겨놓은 거 맞지? 영숙의 조용한 목소리에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예전에 우연히 찾게 되었는데 제가 함부로 읽어본 거 맞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요즘 이상하게 구는 이유도 이 수첩 때문이구나. 영숙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혜진이 말을 주저하고 있을 때 마침 민우와 민철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탁자 위의 수첩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민철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영숙의 말에 세 자식은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결혼할 때
돈이 부족해서 내 적금을 해약한 것도 알고 있었고, 민우야, 내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혜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돈을 몰래 쓰고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민우도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어려운데도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숨겼어요. 그리고 민철아, 너도 엄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영숙의 말에 민철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세 자식은 모두 죄책감에 시달리며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먼저 어머니 돈을 함부로 썼잖아요. 민우가 혜진을 향해 화를 냈어요. 그럼 너는 뭐야? 사업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혜진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형들은 좋겠네요. 저는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만 모시고 있는데. 민철도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요? 영숙은 자식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려고 수첩을 꺼낸 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만해라, 다들. 영숙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자식들의 다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상해요. 왜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신 거예요? 혜진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었던 거 아세요? 민우도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희를 시험하신 건가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엄마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니? 영숙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저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한 거였어. 그런데 너희들은 엄마를 속이려고만 했구나.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터져나오면서 가족들은 평소에 쌓여있던 감정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어요. 우리 가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영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세 자식은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영숙은 수첩을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 꺼낸 수첩이 오히려 가족을 더욱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 동안 아무도 영숙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만 형식적인 인사를 할 뿐 더 이상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은 것 같았고 영숙은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잘못했구나.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지만 혜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부족한 거죠. 그 말투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영숙은 큰아들 상호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상호는 평소에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를 맞이하는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분명히 형제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아버지, 할머니 오셨어요. 상호의 아들 현우가 인사했지만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며느리 수진도 예의는 차렸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온 가족이 자신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상호의 집에서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영숙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영숙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가고 있었어요. 여보, 빨리 119 불러요.
상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영숙을 보며 상우는 형제들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전화를 받은 혜진, 민우, 민철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의 다툼 때문에 어머니가 병이 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입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영숙을 보며 자식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혜진은 울면서 사과했고 민우는 자책하며 벽을 바라봤으며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우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왜 그런 표정이니? 엄마는 괜찮아. 영숙이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만 더해갔습니다. 누나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민우가 혜진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뭐라고? 너나 잘해. 사업 실패해놓고 어머니께 걱정만 끼치면서 혜진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형들 좀 그만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민철이 말렸지만 두 사람의 다툼은 멈추지 않았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만 의존하면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상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요. 여기 병원이에요. 평소에 말이 없던 큰아들의 한마디에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상우야, 너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구나. 영숙이 큰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된 건 모두 그 수첩 때문 아닌가요? 그 수첩이 뭐가 문제라는 거니? 영숙이 되물었지만 상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힘들었던 거 아니세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낯선 남자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민우 씨 맞으신가요? 그들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민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기, 지금은 좀. 민우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그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민우 씨 사업체가 완전히 부도났습니다. 채무 정리를 위해 모든 재산을 압류해야겠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뭐라고요? 부도라니. 혜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고 민철은 형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상우도 충격에 빠져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민우야, 이게 무슨 일이니?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채권자들은 병실에서까지 거침없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빚이 이미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가족들도 연대보증을 서신 상황이라. 연대보증이라고요? 혜진이 소리쳤어요. 민우야, 설마 우리 모르게 연대보증을 받은 거야?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영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 사이의 불신이 이 정도까지 커져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계속되는 소란을 들으며 영숙은 다시 한번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영숙이 다시 의식을 잃자 병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자식들이 모두 침대 주위로 달려들었고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채권자들마저 상황이 심각해지자 잠시 물러서야 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가족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의료진의 말에 자식들은 복도로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도 민우를 향한 질타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연대보증까지 받았다고? 상우가 평소에 보기 드물게 화를 내며 물었어요. 형, 미안해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만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10억 원이 일시적인 돈이야? 혜진이 소리쳤어요. 나도 그때 어머니 돈 썼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너 때문에 우리 집까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혜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철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형,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는 누가 내고요? 가장 어린 민철조차 현실적인 걱정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와서 가족들을 불렀어요. 환자분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절대 금물이에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어요. 병실로 다시 들어간 자식들을 보며 영숙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싸우고 있니? 영숙의 약한 목소리에 자식들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상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수첩에 정말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다른 비밀도 있나요? 다른 자식들도 모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답변을 기다렸어요. 영숙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수첩. 사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 자식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그 수첩에 너희들의 잘못이나 비밀이 적혀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야. 영숙의 말에 자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반대라뇨?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수첩은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준 작은 행복들을 기록한 거였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혜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의 기쁨, 민우가 아플 때 간병하며 느꼈던 애틋함, 민철이가 그려준 그림을 받았을 때의 감동.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럼 저희 잘못들은요? 민철이 물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것들조차 엄마에게는 너희들의 성장 과정이었어. 혜진이가 결혼 자금 때문에 고민했을 때 엄마는 딸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왜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길 바랐거든.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영숙은 계속해서 수첩의 진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민우야, 너의 첫 사업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들이라고 믿었어. 그래서 지켜봐 준 거야. 민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민철아, 너의 결혼 문제도 엄마가 강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너만의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영숙의 말에 민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미룬 게 아니었어요. 상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늘 묵묵히 가족을 지켜주는 너의 마음을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상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큰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말에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저희가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가요? 혜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어머니마저 의심하고 다른 자식들도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다시 채권자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죄송하지만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우 씨 재산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들의 재산도 압류 대상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시 눈앞에 닥쳐왔어요. 잠깐만요. 연대보증인이 정확히 누구죠? 상우가 물었습니다. 혜진 씨와 민철 씨, 그리고 어머니인 김영숙 씨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의 말에 병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까지요? 민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야, 어머니 도장까지 훔쳐서 연대보증을 받은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첩의 진실을 밝혔지만 현실의 문제들은 더욱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식들이 서로를 오해하는 일은 없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채권자들이 나간 후 병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자식들은 어머니의 연대보증 사실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이런 자식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우야, 고개를 들어라. 영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도장을 너무 쉽게 맡겼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혜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모두 어머니를 실망시켰어요. 특히 저는 그때 결혼 자금 문제로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는데, 혜진아,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때 너를 도와준 건 엄마의 기쁨이었어. 상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민우 형의 빚이에요. 연대보증 때문에 저희 모두의 재산이 위험해졌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평소에 말이 없던 상우의 따뜻한 말에 모든 자식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형 말이 맞아요. 민철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결혼을 핑계로 어머니께만 의존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을 위해 뭔가 해야겠어요. 막내의 결연한 모습에 영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혜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우야, 미안해. 아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그동안 서로를 원망하던 남매가 처음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누나들, 형, 정말 고마워요. 민우도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커서 집들까지 다 잃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다 같이 작은 집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민철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상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를 모시려면 누군가는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참에 우리 모두 함께 살면 어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었지만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영숙은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너희들 다 가정이 있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걸 좋아할 거예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김영숙님 가족분들 맞으세요? 건물 관리소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간호사가 전해준 전화를 받은 민철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집이. 민철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영숙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재개발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나가야 한다고 해요.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고. 모든 자식들이 또 다른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우의 빚 문제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머니의 집마저 잃게 된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집인데 혜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영숙이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어요. 집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거지. 어머니의 의연한 모습에 자식들은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로 저희가 함께 살 집을 찾아볼까요? 상우가 제안했어요. 작더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요. 좋은 생각이야. 이참에 정말 가족답게 살아보자. 민우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자식들은 모두 회사를 쉬고 집을 찾아 나섰어요. 이 집은 어때요? 방은 작지만 거실이 넓어서 다 같이 모여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혜진이 부동산 광고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병원이랑도 가까워서 어머니께 좋을 것 같아요. 민철이 덧붙였어요. 모든 자식들이 처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어머니를 위한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병상에서 자식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첩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모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좋은 집 찾았어요. 민철이 신나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하고 정원도 작게 남아 있어서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식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 영숙이 흐뭇하게 말하자 모든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숙이 태어난 지 일주일 후 가족들은 모두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공동주택이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거실에는 큰 식탁이 놓여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영숙이 좋아하는 고추와 상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어떠세요? 혜진이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너무 좋구나. 정원도 보이고 말이야.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가족들의 정성이 느껴져서 더욱 따뜻했어요. 상우와 수진 그리고 두 아이들도 옆방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할머니 손맛을 볼 수 있겠네요. 손자 현우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영숙도 손자들과 함께 지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민우는 빚 정리를 위해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형,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철이 형의 가게에서 일하며 도왔습니다. 두 형제는 처음으로 진짜 협력하며 일하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함께 하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혜진은 주말마다 가족들을 위해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만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다 알려줄게. 모녀는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할머니도 그렸어요. 손녀 지연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지연이가 그림을 참 잘 그렸네. 영숙이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도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빚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형제들이 도와줘서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지. 우리는 가족이잖니. 상우가 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결혼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민철이 갑자기 고백했어요. 사실 소개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동안 어머니 핑계를 댔는데 이제는 변명할 이유가 없네요. 온 가족이 깜짝 놀라며 민철을 바라봤어요. 정말이니? 언제 만나볼 수 있니? 혜진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다음 주에 저녁에 모시고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 민철이가 드디어 어른이 되는구나. 영숙이 막내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그 유명한 낡은 수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혜진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제 이 수첩을 너희들에게 넘겨주려고 해. 영숙이 수첩을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 안에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어서 써나가면 좋겠구나. 자식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수첩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수첩이 이제는 가족의 사랑이 담긴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수첩을 잘 지켜나갈게요. 상우가 대표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수첩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잊지 말자.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오해했던 지난 날들은 이제 정말 끝내고요. 민철이 수첩을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어머니, 제가 첫 번째 기록을 써도 될까요? 물론이지.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펜을 들고 썼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진짜 가족이 된 날. 그 글을 읽은 모든 가족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인 것 같아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영숙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작은 정원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할머니, 뭘 보고 계세요? 손자 현우가 나와서 물었어요. 별을 보고 있단다. 저기 보이는 저 별이 할아버지 같아서 말이야. 정말요? 저도 할아버지께 인사드릴래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집안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하나둘 나와서 함께 했어요. 작은 정원에 온 가족이 모여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지내자. 영숙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말이야.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모든 자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김영숙네 가족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로 시작된 오해와 갈등이 결국은 더 깊은 이해와 화합으로 이어진 것이죠. 작은 집이지만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